마지막 잎새 오해님. 워싱턴 광장 서쪽은 입구도 좁고 여러 갈래의 골목길이 복잡하게 뻗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플레이스라고 불렀다. 플레이스는 하나같이 기묘한 모퉁이와 곡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길이 나아가다가 처음의 길과 교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화가가 이 거리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가령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가게 주인이 이 골목에 들어서면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날 이후 낡고 허름한 그리니치 마을에 잡다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월세가 적은 방을 구하기 위해 골목 이곳저곳을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곳에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수와 잔씨도 많은 예술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잔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 모니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예술가들은 대체로 먹는 걸 너무 안 좋아해요. 전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는데. 어머, 저도요. 배가 든든해야 그림도 잘 그려지던걸요. 와, 우리 은근 취향이 비슷하네요.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 좋지요. 건배. 건배. 그렇게 대화를 나눌수록 두 사람은 서로 취미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 함께 살기 시작했다. 11월이 되자 전염병인 폐렴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덩달아 의사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사나운 파괴자는 빈민가를 대담하게 활보하여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비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 곳곳에서 환자들의 신음이 울려 퍼졌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 자란 연약한 잔씨도 그만 폐렴의 희생자가 되었다. 잔씨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거의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조그만 유리창 밖으로 이웃 벽돌집 벽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잔씨를 방문했다. 좋아.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수는 잠깐 밖에서 볼까? 그게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여. 한 10% 될까? 뭐가 10%라는 거죠?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지. 그녀는 자신이 영영 낫지 않을 거라고 단념하고 있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힘이 미치는 데까지 노력은 해봐야지. 일단은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 네, 감사해요.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얼마 후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다. 죽어가는 잔씨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화판을 겨드랑이에 끼고 휘파람을 불며 잔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씨는 창으로 눈길을 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는 화판을 반듯하게 놓고 어느 잡지사에서 의뢰받은 사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때 잔씨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15, 14. 무슨 일이야, 잔씨? 12, 11. 도대체 뭘 세고 있는 거니, 잔씨? 수는 잔씨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앞마당과 길 건너 벽돌집의 벽이 눈에 들어왔다.
밑줄기가 울퉁불퉁한 해묵은 담쟁이 넝쿨이 벽 중턱까지 기어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잎새를 떨어뜨려 해골 같은 줄기가 거의 벌거숭이가 된 채 벽돌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저기 뭐? 점점 더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에는 100개쯤 있어서 다 세느라 머리가 아팠어. 하지만 이젠 쉬워. 하나 또 떨어지는구나. 이제 5 남았네. 뭐가 5이란 말이야. 나도 가르쳐줘. 잎새 말이야. 저 담쟁이 넝쿨에 붙은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나도 죽게 되는 거야.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물론 의사도 그렇게 말했겠지.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니? 철진한 담쟁이 잎새하고 네가 병이 낫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너 아주 저 담쟁이한테 홀딱 반한 모양이구나. 어쨌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병이 나아질 가능성이 99%에 가깝다고. 자, 기운을 내야지. 수프라도 조금 먹자. 그리고 나한테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 빨리 그려주고 돈을 받아서 너를 위해서는 포트와인을 사고 날 위해서는 폭찹을 사와야 하니까. 또 하나 떨어졌네. 아니, 스프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앞으로 겨우 4개. 어둡기 전에 마지막 하나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안 되겠다. 잔시. 내가 일을 끝낼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는다고 약속해. 이 그림 내일까지 갖다 줘야 해. 저쪽 방에서 그리면 안 될까? 아니야. 그러지 마. 난 네 옆에서 있고 싶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걸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드네. 내가 매달려 있는 것에서 손을 떼고 어딘지 모르지만 뚝 떨어져 가고 싶구나. 저 가엾은 철진한 잎새처럼. 잠을 좀 자두렴. 난 베어만 할아버지한테 늙은 광부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갔다가 바로 오겠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 베어만 노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그림장이었다. 이미 60세가 넘었으며 허연 머리에다 턱에는 도깨비 같은 수염이 아무렇게나 뻗어 있었다. 그는 예술의 낙오자였다. 과거 40년 동안 계속해서 손에 붓을 잡고 살아왔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늘 걸작을 그린다 하면서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상업용이나 광고 그림밖에는 아무것도 그린 게 없었다. 대신 그는 직업 모델을 쓸 여력이 없는 젊은 화가들에 의해 모델 노릇을 하여 근근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술만 취하면 아무나 붙잡고 미래의 걸작을 주장하곤 했다. 수는 아래층에 내려가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베어만 노인을 찾아냈다. 그 옆 방구석에는 빈 캔버스가 보였다. 그것은 걸작이 되는 최초의 붓질을 25년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여기 계셨네요. 잔시 아시죠? 잔시가 이제 건너편 담장이 잎새가 다 떨어지는, 자기도 죽는다고 하는. 정말 그러진 않겠죠? 그러다가 점점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빠져서 잔시가 저 가벼운 담쟁이 잎새처럼 허공으로 날아갈까봐 저 정말 무서워요. 뭐라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내 생전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 그리고 겨우 그런 얘기나 하자고 나를 찾아왔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모델이 되어주시지 않겠어요? 더욱 가관이군. 나더러 폐인이 된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라고?
왜 하필이면 그런 게 되라는 거야? 딱질색이야. 그건 그렇고 잔씨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네. 아주 낙담하고 있어요. 열이 높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나 봐요. 배엄은 할아버지, 모델이 되기 싫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믿을 수가 없네요. 내가 언제 모델이 안 된다고 했나? 자, 어서 같이 자네 화실로 올라가세. 그나저나 잔씨가 걱정이군. 이곳은 잔씨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나서 누워있을 곳이 못 돼. 나도 자네들도 이제 곧 걸작을 그려야지. 그리고 다 같이 여기서 나가세. 이 골목을 탈출하는 거야. 두 사람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잔씨는 잠이 들어 있었다. 수는 차양을 밑으로 내리고 배엄한 노인에게 손짓으로 옆방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착잡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담쟁이 넝쿨은 정말로 잎새가 몇 장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았다. 시간이 흐르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배엄한 노인은 낡아 빠진 파란 셔츠를 입고 늙은 광부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는 눈을 뜨자마자 잔씨의 방으로 갔다. 잔씨는 생기 없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려진 차양을 쳐다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밖이 보고 싶어. 아직 온도가 많이 차. 나중에 보자. 응? 어서 수. 수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한데 이게 웬일일까? 밤새 쉬지 않고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도 담쟁이 넝쿨에는 잎새 하나가 여전히 달라붙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넝쿨에 달린 마지막 잎새였다. 잎새 아래쪽은 거무룩한 초록색이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 하나 남은 마지막 잎새는 땅에서 2미터쯤 올라간 줄기에도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네. 밤사이에 꼭 떨어질 줄 알았더니 용케 버텨냈네.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도 같이 죽어가겠지? 멀고 먼 신비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이제 달랑 잎새 하나가 남지 않았는가. 그녀를 이 지상에 연결시키고 있던 모든 인연이 하나하나 풀어짐에 따라 공상이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한 모양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황혼이 다가왔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벽에 의지한 채 달라붙어 있었다. 황혼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이윽고 어둠이 덮쳐오면서 다시 또 북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비가 계속해서 창을 두드렸다. 다시 아침이네. 내가 아직도 여기 있어. 수, 미안하지만 날 위해 커튼을 좀 열어줄래? 담쟁이 잎새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잔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스 난로 위에 닭고기 스프를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수, 왜? 내가 잘못 생각했었던 건가 봐. 뭐를? 뭔지 모르지만 저기에다 마지막 잎새 하나를 남겨둬서 내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양이지. 이젠 알겠어. 죽기를 원한다는 건 일종의 죄악이야. 수프를 좀 줘. 밀크에 포도주를 탄 것도. 그리고 베개를 2-3장 등에 받치고 일어나 앉아서 내가 아침 차리는 걸 보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나폴리만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후가 되자 의사가 찾아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는 구실을 만들어 복도에 나왔다. 많이 좋아졌군. 이젠 희망이 반반이라고 할까? 간호만 잘하면 수, 당신이 이길 거야. 고생했어. 난 또 아래층에 가서 새로 발병한 환자를 봐야 해. 베어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역시 폐렴이야.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 갑자기 병이 난 모양인데 그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어쩌겠어. 그날 오후 잔씨는 침대에 누운 채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때 마침 수가 와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잔씨,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응? 무슨 일인데? 말해봐, 수. 아래층에 사는 베어만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어제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 할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신음을 하고 있더래. 구두를 신은 채 누워 있었는데 옷이 모두 젖어서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비바람이 사나웠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나? 근데 방의 랜턴엔 그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헛간에서 끌어온 사닥다리랑 붓이랑 초록색, 노란색 물감을 녹인 팔레트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는 거야. 잔씨, 창밖을 보렴. 저기 벽에 붙은 담쟁이의 마지막 한 잎새를.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꼼짝을 안 하잖아. 전혀 흔들리지 않지. 잔씨, 저게 바로 베어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걸작이었던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벽에다 새 잎새를 그리고 있었던 거지.